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 TV입니다. 엊그제 금융위원회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강화라든지 채무조정 강화, 그리고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를 종합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또는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을 확대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즉 금융지원 3종 세트 중심의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있었죠. 물론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거기에서 미흡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라든지 비정규 근로자, 청년사업자,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애로 해소 방안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액채무 면제, 그리고 채무조정 활성화 등 자활유도를 위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정책들이 이번에 잘 실행되어서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금융지원 강화와 채무조정 강화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상환능력과 자활의지 제고 부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분들께 금융지원 강화라든지 채무조정 강화, 그리고 경쟁력을 종합지원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된 확대 방안 자료가 있습니다. 별첨 자료가 있는데요. 그 별첨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입니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금융지원 확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순서를 보게 되면 금융지원 강화가 있죠. 채무조정 강화, 상환능력과 자활의지 제고 부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8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인데요.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서민 금융정책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서민금융 상환위의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코로나19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라든지 폐업 이런 사유로 상환위에 신청했을 때 6개월 지원 후에 그 다음에 추가 신청 시 6개월을 지원하는 그런 6+6의 어떤 상환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환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를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상을 확대하느냐면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 2024년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실직이나 폐업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연체 30일 이상이 돼서 상환이 곤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6+6을 그대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햇살론뱅크 장기분할 상환 최장 10년까지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금리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경기회복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햇살론뱅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입연재 발생액이 월 평균 156억에서 지금 상반기만 304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환 부담을 완화해드리겠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해서 부담을 완화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햇살론뉴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해드리겠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용도별 한도를 구분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죠. 현재도. 그래서 일반 생활자금 같은 경우에 반기별 300만 원, 그리고 특정 용도자금, 학업이라든지 취업준비, 그리고 의료, 주거 이런 거에 대해서 1회 안에서 900만 원까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합니다. 창업 후에
1년 이내에 저소득 청년 개인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창업을 했기 때문에 물품 구매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특정 용도 자금을 신설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1회 900만 원 한도로 물품 구매라든지 임차료 이런 거를 지원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햇살룬 뉴스 이자를 경감해드리겠다. 금리를 인하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청년 자립자금을 신설해서 이자 금리를 내려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 햇살룬 뉴스 보증료율이 0.9%포인트 인하해서 3.6%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선되는 거는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서 최종 2%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여기 나와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소액 생계비 대출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소액 생계비 대출은 100만 원 한도로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성실상환 시의 금리가 계속해서 6개월마다 3%씩 두 차례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에 0.5%포인트 추가 인하가 돼서 최저 9.4%포인트까지 이렇게 인하를 해서 금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전액 상환 시에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로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9월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시에 금리 인하물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해드리겠다. 이런 것도 이제 개선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15.9에서 최저 9.4%로 이용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공급해 드리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추가로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유동성애로 해소해드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도 확대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대상 우대 조건 정책금융 확대. 이 내용은 좀 큰 개념이기 때문에 개선 내용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이런 자금들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하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채무조정 강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과중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해서 대상별 맞춤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게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취약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선제적 지원 내용이 뭐냐면 단기 연체자, 다시 얘기해서 연체가 30일 이하인 그런 단기 연체자 대상으로 원금을 감면해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취약층이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경우에 원금 최대 30%가 감면이 되고 있죠. 작년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감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조정 지원자는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에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약층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취약층에 해당하시는 기초수급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면 취약층은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원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상은 기초 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자로 해서 금리 인하도 50에서 70% 해드리고 원금 감면도 최대 15%까지 지원해드린다는 거. 요거 아시고요. 그래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해드린다는 거. 요거 잘 읽어보시고요. 빨리 신청을 10월 4분기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면 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준비하고 계셨다가 시행 방안 나오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과감한 지원, 선제적 지원에 이어서 요건 선제적 지원이죠. 선제적 지원에 이어서 과감한 지원이 이제 또 중요한데요. 소액 취약 채무자 채무 변제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제 명령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은 원금의 최대 90% 감면을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 이거는 조정 후에 원금을 3년 이상 50% 이상 상환 시에 자녀 채무를 감면 중 이렇게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채무자 상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고통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개선책이 뭐냐면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취약층에 대해서, 중요한 게 여기 개선되지 않은 취약층입니다. 이 계층에 대해서 채무를 아예 없애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500만 원 이하인 분들, 그리고 연체가 1년 이상 기초수급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채무 상환 유예를 1년 해드리고, 그리고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100%를 감면해드리겠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채무 500만 원 이하이면서 연체가 1년 이상 되고 있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1년은 유예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득이 없어서 채무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여기에서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채무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남은 금액, 원금의 100%를 감면을 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청 당시 채무자의 소득 대비 총 채무액과 비교해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선이 안 될 거고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원금 100%를 감면받으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융복합 지원 요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지원 강화와 채무조정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동영상에서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